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행정부가 대화 추진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먼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북한이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에 따른 시급한 미국 경제 회복 등 국내 문제는 물론 이란과 중국 등 국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but one. So is Iran, and so is, of course, Russia, and the 600-pound gorilla, China. So it faces a very complex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ituation as it takes office. North Korea is important, but as many have noted, it really can't be at the top of the list because there are other pressing issues.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힘의 위치에 있으려 했고 현재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러나 그런 도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sort of action is going to constrain and limit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going to push the Biden administration towards taking a harsher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nd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o active to try to encourage early engagement.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로 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미북 간 접촉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But I would simultaneously also, in a quiet way, reach out to North Korea. Maybe you have some preliminary discussions with a very concrete set of proposals, from a working level envoy, and then maybe you even have, Jake Sullivan or someone like that quietly and secretly go to Pyongyang to talk to Kim and make it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do a deal.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사도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 채널이나 중국 혹은 직접 북한 측에 접근해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those who advocate making a concession, my question would be, well, that never worked in the past. Why do you think it'll work any better this time?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기도 했고 미한 연합 군사 훈련들도 취소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외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 상원에서는 새 외교안보팀을 이끌 주요 인사들의 인준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데 이 중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드러진 경험이나 이력을 가진 인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4년을 이끌 행정부의 첫 외교안보팀 내각으로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방장관에는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 국가정보국장은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국방부 부장관에는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인사들로 민주당의 미국의 리더십 보강과 외교와 동맹 강화라는 외교 정책에 기반을 둔 인사로 평가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나 이력은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블링컨 지명자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하며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와 아시아 재균형, 글로벌 난민 위기에 있어 외교를 이끄는 것을 도왔다고 바이든 인수인계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와 동맹국과의 공조, 경제적 제재 강화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해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도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ust watching the process, where we got to was essentially to say a phased approach is really the only path that seems likely to be possible to get to where we want to go without having a massive conflict. 헤인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의 단계적 접근에는 핵 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검증이 포함되고 동결과 검증 단계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여성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힉스 전 수석부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중시 정책에 관여했고 싱크탱크 기고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조율, 동맹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흑인 최초로 국방장관에 지명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은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해 미중 경쟁 국면에서 아시아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반면 합참차장을 역임해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들 지명자들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할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며 무난한 인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일부 상원 의원들은 높은 학력과 이력은 있지만 실패한 워싱턴 주류라고 비판하며 험난한 인준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중국 강경론자인 공화당의 중진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톰 코튼 의원, 조시 하울리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국가안보팀 지명자들이 특히 중국에 약하다는 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원은 새 행정부 출범 직전 주요 국가안보팀 지명자 인준을 완료합니다. 상원은 다수당 여부를 결정지을 오는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내각 인선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상원은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재의결했으며 앞서 하원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함에 따라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하 양원의 재의결로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하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핵심 국가 안보 조치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 담긴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수를 위한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면서 헌법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 미군을 얼마나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가 공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내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의회에 해당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알리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이 지난달 미국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법의 문제점을 알린 데 이어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의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최근 미국 의회 상원 의원들과 한국계인 앤디 김, 영김, 메릴린 스트링랜드 등 하원 의원들에게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영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해 강요된 북한 주민들의 잔혹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고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김정은 정권의 반민주적 요구 입지를 강화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워싱턴 내 한국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의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코로나 관련 여행 위험 수준을 통해 이같이 권고하면서 북한의 경우 가장 높은 4단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CDC는 28일을 주기로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평가해 위험 수준과 여행 경보를 조정하는데 인구 20만 명 이상인 국가의 경우 최근 28일 동안 인구 10만 명 대비 감염 사례와 추이, 입원 비율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는 코로나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별도로 분류되는데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지난해 11,0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